안녕하세요. 최병철입니다. 앞에서 우리 신진주 선생님이 LG화학, LG에너지 솔루션 얘기했는데 실적 중심으로 보다가 망한 거거든요. 왜냐면 당시 LG화학이 100만 원 정도 하다가 100만 원 정도 했지만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이 물적 분할 쪼개기 상장을 해가지고 최대 40만 원까지도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100만 원어치 그리고 가장 LG화학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게 이제 2차 전지 에너지 분야였던 건데 그거를 쏙 빼먹으니까 사실은 이거는 어떤 뭐 개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그 이제 당시 LG 총수 가문이 가지고 있는 주식 지분은 총 30%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주주들이랑 소액주주들 다 합쳐서 70%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그거는 기관 투자자냐 아니냐나 관계없이 그냥 대규모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떤 이제 개인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이 주식 시장 제도, 자본시장 제도, 소액주주 보호 제도, 이런 이제 어떤 거버넌스의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도둑질하는 게 합법화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뭐 이렇게 어떤 좀 약간 다르게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근데 그런 일이 카카오 문제가 됐건 뭐가 됐건 매우 매우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도둑질하는 게 허용돼 있는 자본시장, 주식시장이어서 어,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객관적으로 맞는 말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냥 도둑질 하고 싶으면 도둑질해도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며칠 전에 이제 우리 단톡방에 있는 우리 스터디 멤버들은 다 알지만 이제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지난 한 15년 가까이 한국 정치에서 가장 메인 이슈 중에 하나가 복지 확대 이슈였다고 봐야 돼요. 2010년 무상급식 이후로. 그래서 보수도 이제 약간 복지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제 민주당 계열 및 진보 쪽도 복지 확대 긍정적 역할을 했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게 약간 이제 최근 몇 년간 이슈가 됐었는데, 그런데 지금 시점에 생각을 하면 한국 정치가 되게 이제 한심하게 보이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쟁점다운 쟁점이 실제로는 없어요. 어떤 정책을 매결한 쟁점이 없으니까 더 이제 한심한 걸로 이렇게 약간 이제 그 없는 거를 막 있는 것처럼 이제 과장해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우리 상법 개정은 이제 뭐 합병 비율 문제라든가 뭐 주주총회 문제라든가 이 디테일로 들어가면 약간 좀 몇 가지 더 있는 거죠. 뭐 자본시장법 개정 이런 등등. 그래서 오랜만에 뭔가 이제 어떤 이 쟁점이 좀 만들어졌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걸 좀 잘 이렇게 이슈를 잘 만들어 나가고 만약에 우리 이제 지금 진성준 의원님이 정책위원장 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조만간에 그 본회의 상정해서 통과시킨다는데 저는 그게 좀 약간 지도부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좀 길게 보면 우리 한국 현대사를 좀 길게 보면 재벌개혁 1라운드는 대기업을 반대하고 그간의 경제 발전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재벌개혁 1라운드였고 장하성, 김상조 같은 사람이 주도했던 거고 참여연대 민변이 주도했던 건데 저는 재벌개혁 2라운드가 열린다고 생각하는데 재벌개혁 2라운드의 특징은 대기업을 긍정하는 재벌개혁론이에요. 기존에는 대기업을 부정하는 재벌개혁론이었는데 그래서 뭔가 기업 해체, 그룹 해체 이런 걸 주장했어요. 근데 지금 대기업을 긍정하는 재벌 경우는 다분히 이게 지금 최선두에 있는 게 뭐냐면 증권업계 관계자들이에요. 그리고 주식 투자를 전업 투자자들이 지금 이 재벌 개혁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재벌 해체 이런 얘기 1도 안 해요. 자본시장이 제대로 되려면 이게 이 거버넌스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좌파 버전의 재벌 개혁 운동이 있었던 거고 우파 버전의 재벌 개혁 운동이 있는 거여서 진성준 의원님한테 뭐 좀 한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제 당에 어떤 좀 관여된 사람이라면 이 자본시장 및 증권시장에 있는 가장 신뢰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들이 존경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최대한 불러서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특히 한 두 달 가까이는 주구장창 토론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도 부르고 이 사람도 부르고 이 사람도 부르고 상법 개정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에 중요한 건지. 근데 지금은 뭐 그냥 공감대 전혀 없이 어리버리해가지고 통과시키려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는 건 좀 이제 뭐랄까 이렇게 사람들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면서 야, 저런 사람들도 민주당 주장을 동조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증권업계에서 주식 투자를 좀 아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소수를 제외하면 거의 다 찬성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걸 주도하는 사람이 참여연대 민변 쪽 사람들은 오랫동안 뭘 하든 반대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 재벌 때문에 한국 경제 망한다고 그냥 한 거의 50년 동안 얘기하던 사람들이어가지고, 그리고 대기업 때문에 한국 경제 망한다고 50년 동안 얘기하던 사람들이어서 약간 신뢰를 받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는 이렇게 사람의 어떤 그 책임자급도 좀 약간 이제 약간 뉴페이스라든가 아니면 좀 중도 성향 있는 그런 사람이 하고, 그리고 실은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금투세 폐지까지는 좀 과한 입장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좀 더 큰 싸움으로 생각하면 금투세 뭐 유예냐 폐지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 어떤 상법 개정을 둘러싼 코리아 디스카운트 싸움의 중심으로 보면 폐지가 부적절한 면이 있지만 그걸 털어버리고 오히려 요 이슈를 그냥 집중해서 싸우기에는 폐지가 꼭 나쁜 선택도 아니었을 수 있다. 정무적 종합적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지금 당에서 상법 개정을 민주당에서 채택한 거는 바람직하고 요 이슈를 하려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좀 싸움의 방식이 제가 보기엔 좀 그냥 이렇게 상대방 압박용 하는 거에서 좀 부적절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돈이 보이는 주식의 역사 272차 스터디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줌에 계신 분들 잠깐 나가지 마시고요. 기념으로 촬영 한번 할게요. 우리도 같이 일로 갑시다. 네. 민주 씨 앞으로. 네. 이거 가지고 가야 돼. 들어가 저기 오케이.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잠시만요. 여기 뒤에 가려놔가지고 잠시만요. 이렇게 하려나. 오, 그런 고급 기술이 있군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